이거는 이제 신경치료에 관련된 실습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신경치료랑 관련된 그런 과정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똑같은 거를 촬영해서는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혹은 치과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동소이할 거라면 내용이,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신경치료라는 말은 잘못 만들어진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경치료 이렇게 하면 신경을 치료한다 이렇게 되니까 뭔가 신경을 살려내고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이게 좀 뉘앙스가 있는데, 사실은 근관치료라는 말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실습 때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치아 안에 뿌리 안에 이렇게 신경이랑 혈관이 지나가는 길들이 있어요. 이걸 근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근관, 감염된 근관을 치료한다고 해서 정확한 용어는 근관 치료예요. 실제로 근관 치료를 하면 살아있는 신경이랑 혈관 조직, 병들었던 신경 혈관 조직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치아를 어떻게 보면 죽인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신경 치료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뭔가 의미가 와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근관치료다. 그거를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신경치료를 할 때 이런 바늘 같은 이걸 파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것만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새는 이렇게 나이타이 파일이라 그래서 전동기구용 기구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 레지던트 3년차 뭐 이럴 때까지는 쓰지 못하게 교육을 받으셨던 때가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바느질 하듯이 이 텍타일을 익혀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하시다가 레지던트 3년차쯤 돼야 요거를 쓰시기 시작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다 요걸로 하죠. 시대의 흐름의 변화, 이거 약간 패러다임의 변화잖아요, 그쵸? 그 흐름이 이제 이런 기계적인 신경치료에서, 여기 이제 저희 치과에서 쓰는 플라즈마라는 기계인데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떤 도움을 받고 있냐면, 치아 안에 신경하고 혈관이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치아에 구멍을 내면 피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치료 방식에서는 그 피가 나고 염증이 나는 거를 지혈을 시키려면 그냥 그 NaOCl이라고 하는 그 소독액으로 계속 세척을 하거나 칼시팩스라고 부르는 어떤 약을 넣어서 그냥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기로 하는 신경치료는 한마디로 전기를 흘려버려서 신경하고 혈관 그리고 감염된 조직을 멸균을 한 방에 시켜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하게 치아 안에 감염이 돼서 이 피가 나온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빨라요. 요런 같은 경우는 치아 안이 단면이에요. 요 안에 신경하고 혈관이 지나가는 길이, 이런 경우는 되게 눈에 띄게 보이고 많이 막혀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경하고 혈관 지나가는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이렇게 위턱뼈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해서 뿌리가 3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경치료랑 관련된 영상에서도 눈으로 보이는 신경하고 혈관 지나가는 길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하고 혈관 지나가는 부근관이라는 것들이 뿌리 끝에 조금씩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뿌리가 여러 군데인 경우에 지나가는 이제 길도 여러 군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눈으로 봐도 보기가 작아서 힘든데 바늘이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늘이 보면 어때요? 신경 지나가는 근관이 안곡돼 있다 표현하고 많이 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얇은 신경치료를 쓰는 이런 파일이라는 기구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뿌리 끝에 세균이 남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신경치료, 요거가 됐든 요거가 됐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많이 막혀 있는 경우에. 그런데 이 전기로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물론 100%는 아니지만 신경치료하는 게 여기다 이렇게 꼽아 놓고 신경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컴플렉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근관 저 근관 다 연결이 돼 있어. 근데 거기에 이걸로 이렇게 해서 찌지직해서 전기를 흘려보내. 그러면 닿지 않는 곳에 남아있는 세균이나 신경이나 혈관들도 멸균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전기를 이용하는 신경치료의 핵심이고, 이거는 임상적으로 굉장히 그냥 유용하다 정도로 올라갔다가 최근에 한림대 병원 이제 양 교수님께서 정식으로 논문도 내셨고 SCI급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경치료랑 관련을 해서 이 용어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게, 신경치료는 조금 와전된 경향이 있고 근관치료가 맞는 말이다. 두 번째, 신경치료할 때 쓰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을 떠나서 이제는 나이타이라고 부르는 요 낭창낭창한 파일을 이용하는데, 그거에 더해서 이제는 전기를 이용한 신경치료의 시대가 오고 있고, 혹은 이미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치과에서 쓰는 기구들을 크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요거 보면, 요거는 이제 저희 신경치료 연습을 할 때 쓰는 모델 블록이에요. 보면 여기가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이제 요게
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뿌리? 이렇게 굽어 있는 뿌리. 그러면 신경치료, 근관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굽어 있는 혹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바늘을 넣어 갖고 작은 요 신경 지나가는 길을 넓히는 과정이에요. 위아래로 이렇게 파일링을 해서 확 집어넣으면 요 끝에 바늘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면 뿌리가 뚫린 거죠.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선도 내에서 이렇게 파일을 움직여서 신경이 지나가는 근관을 멸균하고 확장하는 그런 과정이 근관치료다. 예전에는 다 이거 손으로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요새는 되게 쉬워진 게 전동 파일을 이용을 해서 보시면 이게 이렇게 낭창낭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 있는 데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신경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신경 지나가는 길 뿌리가 단순히 이렇게만 굽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말도 안 되게 굽어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보면 낭창낭창한 경우기도 한데 못 들어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또 저희 치과 원장님들이 개발한 훨씬 더 낭창낭창한 나이타입 파일도 있어요. 이거는 되게 많이 굽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동기구에 꼽아가지고 이제 돌돌돌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치과 의사들이 이 바늘을 이용해서 뭘 하는가, 이 모델을 갖고 보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근관에 기구를 넣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넓히는 과정이죠.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안에 찌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고 또 안에를 이제 뭐 증류수가 됐든 그다음에 NaOCl이라고 소독액을 넣었든 세척을 하면서 계속 확장해주고 넓혀주는 과정이 신경치료다. 그래서 이 과정이 처음에는 얇았다가 점점 굵어지죠. 이렇게. 그런데 가장 흔히 쓰는 나이타입 파일인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굵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이제 뭐 나이타입 파일 이렇게 하는 거 보여드리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경치료를 할 때 보통은 이렇게 있는 모델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신경치료 할 때 쓰는 나이타입 파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안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아 하면 치과에서는 어디를 보게 돼요? 여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실제로 이제 바늘이 들어가게 되면 보세요. 여기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신경하고 혈관이란 말이에요. 빨간 것들이. 그럼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이랑 혈관들을 감염된 조직들을 바깥으로 꺼내내는 게 신경치료다. 그거를 한번 제가 넣어 볼게요. 쭉쭉 들어가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다 보면 요 신경치료할 때 쓰는 파일은 나사 방향으로 홈이 파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홈을 따라서 안에 감염되어 있던 신경하고 혈관 조직들이 바깥으로 끄집어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게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어요. 왜 이거 하나만 하면 되지 굳이 굵기를 점점 증가시켜 나가냐. 보시면 제가 조금 얇은 거를 넣으니까 어때요? 신경이 지나가 있는 근관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그 틈에 남아있는 세균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한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굵어진 파일을 쓰면 안에 들어있는 신경하고 혈관 조직들이 바깥으로 다 끄집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신경하고 혈관 지나가는 길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바늘 하나만 들어가도 굉장히 뻑뻑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다 손으로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해 나갔는데 요새는 그런 전동기구를 이용을 해서 확장하고 세척을 한다. 그게 신경치료의 전부인 거예요. 보시면 보이시죠? 지금 요거 보시면 이 뿌리가 약간 S자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그 나이타입 파일이 그 만곡 따라서 S자 모양으로 꺾여지고 있죠. 좀 더 굵은 거로 해보면 제 손에 느끼는 저항감은 훨씬 더 커요. 왜냐면 이게 굵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관, 신경하고 혈관이 지나가는 근관을 확대하고 세척해주는 과정이 근관치료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면 신경치료할 때 찌릿찌릿했던 이유가 알 수 있겠죠. 마취를 했지만 마취가 감염된 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늘로 이렇게 쑤시니까 시큰시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기계는 어떻게 쓰느냐. 기존에는 근관치료를 할 때 바늘을 한번 넣고 뭐 이 바늘을 왔다 갔다 하든지 이 나이타입 파일이 뱅글뱅글 돌아가든지 그 역할을 했잖아요. 이제는 여기에다가 전기를 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늘을 신경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꼽아 놓고 이제 환자분 입에다가 이 고리를 걸고 플라즈마 전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흘린단 말이죠. 그러면 전기가 찌지직 타고 가면서
요 금속 파일을 통해서 신경 지나가는 길, 혈관 이런 데다가 전기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넓은데 혹은 치아 뿌리 끝에 세세하게 남아있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하고 혈관들이 전기가 타고 가면서 같이 멸균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해요. 개발자들에 의하면, 논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신경치료할 때 쓰는 새로운 기계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치근단 절제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치근단 절제술은 제가 두 방향의 감염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경치료는 이 방향으로 하니까 치아 머리 쪽에서의 감염도 막아야 되고 뿌리 쪽에서도 막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 치근단 절제술은 머리 방향에서 신경치료를 완료를 해놓고 수술적으로 뿌리 끝을 자르는 건데, 뿌리 끝을 자르고서도 여기 안쪽에 있는 뿌리 쪽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인 이런 것들을 저는 전기로 한 번 더 찌지직 해서 멸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물론 감염된 뿌리 끝을 제가 수술적으로 자르기는 하지만 남아있을 수 있는, 뿌리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세균을 전기로 한번 더 멸균을 하니까 이 치근단 절제술 할 때도 제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관 치료라고 하는 게 환자분들 가급적이면은 안 하는 게 좋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근관 치료를 할 때 막연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 근관 치료 과정은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바느질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치아 안에 들어있는 감염된 신경하고 혈관을 제거하는 과정이 근관 치료다. 그리고 신경 치료할 때 마지막은 이런 실러 같은 걸로 채워서 마무리를 하게 되고, 최근에는 전기의 힘을 빌려서 조금 더 근관 치료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가 주제입니다.